경주 대표 선수들이 다 모였는데 경주에 큰 박수가 이 정도인 줄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다시 인사드릴 테니까 경주의 큰 박수가 어떤 건지 시범을 한번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용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싸. 근데 제가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드리는데 반갑다고 맞장구 쳐주신 분이 하나도 안 계시네? 하나도 안 반가운겨? 제가 하는 말을 크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 같이? 반갑다, 임마. 반갑다, 임마. 시킨다고 그걸 또 하셔, 그래, 세상에? 세상천지 강사 보고 임마라 그런 동네 처음 봤어요? 근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 임마라 소리는 아무한테나 한다, 못한다? 누구한테요? 오래간만에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이게 한 40년 돼가지고 얼굴은 확실하게 기억나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럴 때 덥석 선생님이면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반갑다 임마 라고 해도 너 이 자식아 나보고 왜 임마라 그래 이러는 친구는 거의 없죠. 그래서 사실 임마라 소리는 격이 없는 사람끼리 할 수 있는 말이지 아무한테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저한테 이렇게 임마라고 해주셨다는 말은 저하고 좀 친해졌다 짧은 시간에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 우선 제가 여러분하고 오늘 그 주제가 스트레스 확 날리는 유쾌 명쾌한 소통이라는 주제를 할 텐데 요거 하기 전에 우리가 몸을 푸는 시간을 잠깐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박수를 치는 거 보니까 여러분 박수는 누구 좋으라고 치나요? 야, 자기밖에 몰라요? 크게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좀 전엔 임마라 그러더니 이번엔 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너라고 반말했으니까 저도 좀 재밌게 하려고 좀 까불까불해도 될까요? 네. 반말해도 될까요? 네. 다 같이 큰 소리로 네 맘대로 해라. 네, 알았습니다. 제가 예의가 없거나 여러분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이런 강의 재밌게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두방정 떨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까불어서 안 되겠다 한데 지어받고 싶으면 끝나고 때리면 제가 맞아 드릴게요. 준비됐나? 봐라 반응이 시원찮아. 준비됐나? 됐다. 우리 화끈하게 한번 가봅시다. 자, 우선 건강에 좀 박수를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박수를 좀 먼저 한번 여러분이 치는 박수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박수 준비하면 힘차게 야! 하고 구령을 넣도록 합니다. 자, 다 같이 박수 준비! 야! 화끈하게 다시 박수 준비! 야! 자, 힘차게 짝짝 치면서 손바닥 전체 중에 어디가 얼마나 따가운지 중간 가장자리 손가락 중에 어디가 따가운지 하나, 둘, 10까지 헤아리면서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하나 여쭤볼게요. 혹시 10까지 못 헤아리시나요? 제가 분명히 10까지 헤아리자 그랬는데 10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따끔따끔해요? 근데 중간은 따가워요? 안 따가워요? 중간은 별로 안 따가워요. 여기까지 따가워야 훨씬 더 건강에 좋습니다. 이유인즉 우리 손에는 신체를 자극하는 스위치가 대략 한 360개 정도 있습니다. 몇 개 있다고요? 그 중에 내장기관의 스위치는 손바닥 중간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박수 치는 것보다 의미 있는 박수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깍지 끼시고 저하고 똑같이 하겠습니다. 손목을 풀어보겠습니다. 돌리고 유하는 거 신나게 돌리고 손목을 막 풀어보겠습니다. 자, 손목 풀고 저처럼 똑같이요. 손목을 이렇게 선생님 저를 보시고 저하고 똑같이 이렇게 자, 반짝반짝 하시고 옆으로 위로 앞으로 자, 손목 풀고 저처럼 똑같이 덜렁박수 따라 하시라고 덜렁박수. 자, 손목에 힘을 빼고 덜렁덜렁 한다고 이름을 제가 덜렁박수라고 붙였습니다. 자, 계속 흔들고 계시고 제가 시범을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겠습니다. 이렇게요. 덜렁덜렁 찰싹찰싹. 야, 오늘 3시간 강의 걱정됩니다. 따라해봐요. 시범. 강사 니 혼자 해라. 저 분명히 시범을 보인다 그랬는데 왜 따라하고 난리셔? 말귀를 못 알아먹어서 어떻게 하려는지 걱정이 됩니다. 자, 잘 봐요. 조금 전에 힘차게 짝짝 이렇게 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손목에 힘을 빼고 이렇게요. 덜렁덜렁 찰싹찰싹 이렇게 치면서 조금 전에 힘차게 쳤을 때와 손목에 힘을 빼고 덜렁덜렁 쳤을 때 어떤 게 더 따가운지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하나, 둘. 구령 힘차게 넣어서 10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홉, 열. 어떻습니까? 덜렁이 훨씬 따갑죠?
그러면 건강에 효과로 치면 어떤 게 좋다고? 힘차게 치는 게 좋을까요? 덜렁덜렁 치는 게 좋을까요? 팔뚝은 힘을 주고, 어디에 힘을 빼고? 성인들답게, PM들답게 사자성어로 말해봐요. 경주 표준말로 사자성어로 여기를 뭐라고 말하죠? 네 글자로? 경주 표준말이 손모가지입니까? 제가 사는 성근동에서는 그런 말을 안 쓰는데 여러분 동네에서는 그런 말을 쓰시는군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전부 다 여기를 손모가지라고 얘기하시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오늘 제가 여러분이 쓰는 표준말을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에 힘을 빼고 치니까? 힘을 빼고 치고 팔뚝에 힘을 주고 손목에 힘을 뺐더니 효과가 더 좋아요, 안 좋아요? 훨씬 좋아요. 그래서 우린 앞으로 박수 칠 때는 어디에 힘을 빼고 치자고요? 손목 힘을 빼고 치자. 그럼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가 손모가지면 여기를 뭐라고 말할까요? 발모가지라고 말해요? 이야, 그럼 하나 더 여쭤봅시다. 손모가지, 발모가지면 여기를 뭐라 그래요? 사자성어로 주둥아래 그럽니까? 그렇게 어떻게 멋있는 얼굴에서 이쁜 소리가 시원하게 나오십니까? 그래요. 제가 이렇게 싱거운 질문을 하는 것은 이유는? 나포형성.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우. 박수 칠 때는 어디 힘을 빼고 치다고요? PM답습니다. 제가 인식극 강의 다니면서 이렇게 라포 형성이라고 말해주는 사람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고이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면 전부 다 재밌게 하려고 웃기려고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라포 형성이라는 아주 전문 용어를 거침없이 말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한 번도 그런 생각을 못 해봤어요. 자, 지금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일방통행을 하고 있나요? 주고받으면서 하나요? 자, 따라합시다. 주거니 받거니. 니 한 잔, 내 한 잔. 막걸리 한 잔 합시다. 그래서 강의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일방통행하는 것보다는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강의는 좀 재밌어야 되죠, 그렇죠? 재밌으려고 그러면 강사 혼자 완전히 쇼를 해야 되나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되나요? 함께. 이 시간은 우리가 공동으로 투자한 시간이고 그중 제가 주로 진행을 하지만 여러분이 멋지게 협조를 해주시면 더 훨씬 더 재밌는 알찬 강의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용범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덜렁박수를 쳐주셨네요. 제가 반복하는 효과를 바로 이렇게 체크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20분, 30분 지난 다음에 또 제가 박수 치라고 하면 또 이러실 거라 감히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정말 의미 있게 하고 저는 강의를 가르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통 강사가 가서 뭘 가르친다, 뭐 알려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강의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따라합시다. 마음 나누기. 청중과 강사의 마음 나누기. 이런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마음에 와 닿아야 실천하시겠죠. 뭐 강사치고 와가지고 하는 내용이 뭐 엉터리이거나 내용이 아주 후진 거 그런 건 없습니다. 다 강사들은 괜찮은 내용을 가지고 옵니다. 어떻게든 도움이 되는 내용을 가지고 오는데 정말 말을 똑똑하게 똑부러지게 하는데 우리가 앉아 들으면서 잘났어 정말. 그리고 엉덩이 들고 나가면서 따라합시다. 다 같이. 너나 잘하세요. 그런 거는 의미 있다 없다 우리한테? 의미가 없습니다. 우린 이런 강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라도 좀 일상생활에 보탬이 되고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는 차원이라고 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잘 진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 인사드립니다. 김용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뭐가 내려온다 그랬어요? 범이 내려온다고. 왜 범이 내려온다 그랬을까요? 용범이라서 아이고 이렇게 해서 제 이름을 또 깨알같이 용도 있고 범도 있고 금도 있어요. 쇠금자. 그리고 황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쨌든 열심히 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진행할게요.
함께 협조해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할 내용을 제가 여기다 뭐라고 이렇게 할 텐데, 이 사진을 보면 여기 나올 내용들의 두 글자가 있습니다. 뭐가 떠오르시나요? 질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손목힘 빼고 치자고. 박수. 질서. 근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었어요. 보통 이렇게 보면 책 같은 거에 표지가 있고 몇 장 넘기면 나오는 거예요. 차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은 차례였습니다. 차례. 제가 왜 이런 약간은 재미 요소를 넣기 위해서 이런 좀 장난 비슷한 그림을 올렸는 이유는 뭘까요? 아까 제가 손모가지, 발모가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말을 한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유대해낸 이유는, 이 강의는 아무리 재미있게도 우리는 돌아서면 많이 잊어먹을 확률이 높아요. 자, 그럴 때 누가 TV 나와가지고 뭐라 떠드는데 저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저는 뭐 봐라? 막 떠드는 입 보고 저는 뭐 보라고요? 우린 그런 말을 안 쓰는구나, 그렇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저놈 주둥아리 봐라 그럴 때도 있다 없다? 내가 찍었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오면 누구 뭐를 잘라라? 이런 얘기를 할 때 갑자기 그 얘기가 나오면 이 강의가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줄 서 있다 보면 뭐가 생각나라고요? 이 강의가 생각나고,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의 힘을 바로 알고 하자, 대화의 기본은 먼저 행복 대화 5단계 제가 정한 거예요. 뭐 어떤 학자들이 정한 게 아니고 그냥 제가 대화를 하려면 이런 5단계를 거치면 좋겠다. 그 다음에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공짜로 행복 호르몬까지 한번 만들어 봅시다라는 내용을 쭉 5가지 주제를 할 텐데, 끝까지 다 하고 갈까요? 시간대 마칠까요? 끝까지 밤샘이라도 하자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라포 형성이 잘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시간 되면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가 잘 되면 정확하게 좀 진행이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시 아까 손, 발, 입 또는 차례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이 강의가 이렇게 갑자기 저렇게 연결돼서 떠오르는 걸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합시다. 연상효과.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제스처를 하거나 표현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잊어먹었다가도 그것이 다시 연결돼서 떠오르면 참 좋겠다. 이런 의미로 이런 재미 요소를 좀 집어넣었다는 거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재는요, 제가 있는 PPT 내용을 전체 다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림만 있고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뭐 패스하고, 또 여러분한테 교재 원고를 주고 난 다음에 보니까 요건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이 있는 거는 제가 추가를 한 것도 있고, 혹시 개인적으로 나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PPT 이런 것도 좀 나한테 좀 줄래? 이렇게 물으면 제가 뭐 PDF 파일이든 뭐든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요구가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오늘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 대화하는데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서로 잘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가끔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뭐를 느낄 때가? 벽. 자, 오늘 제가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자, 다 같이 크게. 내가 하는 벽 쌓는 말 찾기. 나도 모르게 내 주변 사람들한테 대화 중에 내가 벽을 탁탁 치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거를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제가 어떤 아이디어를 통해가지고 이 벽 쌓는 말을 찾아내자라고 말씀드리면, 자기가, 나는 어떤 벽 쌓는 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앞으로 그 벽 쌓는 말을 없애주면 소통은 별 문제 없다라고.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라고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뭐라고요? 벽 쌓는 말 찾아내는 거다. 저도 제가 대화를 하는 중에 옛날에는 이 벽 쌓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요즘은 어지간하면 대화 중에 벽 쌓는 말을 잘 쓰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와서 이런 공부를 왜 할까요? 공부를 왜 할까요? 맨날 똑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변화가 필요해서 오셨습니다. 뭐 큰 의미로든 작은 의미로든 간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방법을 맨날 하면서 또 다른 결과를 원한다는 것은 좀 무리다.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래서 어제까지 내 생각이 좋은 건 어떻게 하자고요? 가져가고, 들어보니까 저 강사가 제시하는 거랑 그랑 내가 생각하는 것이 뭐 일치한다. 그러면 어때요? 자, 양주먹 올려보세요. 양주먹 올리시고 따라합니다. 같이 아싸! 목소리 마음에 안 들어. 다시 시작! 아싸 하고 쭉 밀고 가면 되고. 근데 들어보니까 강사가 하는 말이 더 나은 것 같아. 그럼 어떡하자고요? 어제까지 가지고 있던 내 생각은 좀 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다 같이 발상의 전환. 그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그중 오늘은 서로 소통을 할 때, 특히 대화를 할 때 벽 쌓는 말 어떻게 찾아내는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러면 강사의 역할은 어떤 거여야 되느냐?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꼭 이것만 보면 사랑이라고 눈이 휙 가요, 그냥. 윌리엄 버틀리 웨이츠라는 시인이 저기 한 글자를 썼습니다. 뭐를 썼을까요? 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불 되시겠습니다. 와우. 맞아요. 배우는 사람의 가슴에 뭐를 해야 된다고? 강사는 그 불을 잘 지피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서 강사는 다른 말로 두 글자로 뭐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두 글자로 이걸 뭐라 그래요? 성냥, 촛불. 세 글자로 뭐라고 말해요? 담배 피우십니까? 라이터를. 맞아요. 강사 보고 라이터라고? 네, 라이터. 누군가에게 부싯돌이 되는 그런 역할을 강사가 하면 참 좋겠다. 여기에서 많은 정보를 알아서 여러분들이 하루아침에 인생이 확 바뀔 일은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불씨 하나 남기고 갈 수 있다면 저는 너무너무 좋겠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은 성냥, 라이터, 촛불, 또 뭐 나왔어요? 부싯돌 방금 나왔네.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소방서에 가서 강의됐더니 제 이름을 싹 바꿔버리더라고. 세 글자로 말해서. 저보고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소방서에 가니까 저를 뭐라고 말할까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오늘 뭐가 많이 통하네? 방화범이라고? 근데 한 글자는 이름이 들어갔어요. 김용범? 방화범? 맞아요. 범인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불을 지르는 범인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 여러분. 제가 지금, 강사들이 자기를 어떤 식으로 자랑하는지 깨알같이 이렇게 제 이름을 자꾸 각인시키는 걸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저 이름 김용범이라고 돌아서면 다 잊어먹을 텐데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다 보면 어떡해요? 방화범 봐도 누가 생각나요? 용범이가 생각나고, 덜렁박수 봐도 용범이가 생각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연상효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친구들을 만날 때 오랜만에 만나면 모르는데 나 임마 누구 친구 누가 아이가? 누구 친구 아이가? 그러면 어때? 맞다 하고 이름이 팍 떠오르죠. 그런 것들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역할을 정말 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약이나 의술로 절대로 고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이렇습니다.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반복하다 보면 뭐가 생기죠? 자기 습관이 딱 생기고 그 결과가 좋으면 뭐가 생긴다고? 신념, 철학이 딱 생깁니다. 자기 생활 철학이.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것들은 더 많아집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삶의 경험 속에서 쌓이는 것들로 인해서. 자, 어린애들은 이런 신념이나 철학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적은 생기고, 특히 어른들은 이거를 바꾼다 못 바꾼다? 바꾼다 못 바꾼다? 못 바꾼다가 아니고 안 바꾼다. 내가 이 나이에 뭐 하려고? 뭐 이래가지고 안 바꿉니다. 그래서 우린 그런 사람을 무슨 고집이라고 말하죠? 네? 무슨 고집? 경주는 이거를 똥자로 읽습니까? 우리 글 공부 좀 다시 하셔야 되겠습니다. 세상 천지 저걸 어떻게 똥자로 읽으십니까? 옹기 단지같이 생겼구만.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 옹고집쟁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마음을 싹 내려놓고 강의를 들으시고 자기 기준으로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일단 비우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자기 생각을 얹어서 그 다음 뭐 하자고요? 섞어서 여러분이 더 좋은 아이디어를 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따라합시다. 발상의 전환. 이 또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그림을 왜 올릴까요? 우리는 매일 똥을 누가 싼다 그랬어요? 매일 똥을 눕니다. 똥 눌 때마다 이 강의가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옹기단지를 보면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그게 내가 그전에 옳은 줄 알았어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어디 가서 어떤 경험을 통해서 책을 읽든 뭐 교육을 통해서든 간에 그런 걸 느끼시면 어떡하자고요? 바꿨으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로 소통으로 돌아보면 우리는 왜 소통을 잘해야 될까요? 왜 소통을 잘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잘 살아보세. 크게 시작. 잘 살아보세. 이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잘 산다는 말은 우리나라는 잘 산다고 하면 경제적으로만 이렇게 많이 그 시절에는 경제적으로 잘 살아야 됐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잘 산다고 하는 것은 꼭 돈만이 문제가 아니죠. 얼마나 더 삶의 질이 좋아지느냐. 그걸 우리는 총칭해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아주 좀 추상적인 말이긴 해요. 그렇지만 행복이 뭐냐라고 말하면 꼬집어서 말하긴 어렵지만 그냥 내가 기분 좋은 상태로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하루하루 삶이 즐거울 때 가끔씩은 좀 괴로운 일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전체로 틀어봤을 때 이 정도면 살만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 좋은데 갈수록 깜깜해지는 경향이 좀 많아요. 뭐 때문에? 요즘 막 우리를 골치 아프게 만드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거 나오는 거 있잖아. 날씨도 그렇고 AI 머리 아파 죽겠어요, 그렇죠? 하루가 다르게 어디 배워놓고 뭐 하려고 그러면 다음 나가면 또 새로운 거 나오고 막.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골치 아프고 또 더 골치 아픈 것은 옛날에는 제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젓가락이 몇 개인지를 거의 다 알고 살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조차도 모르고 엘리베이터에서 사람을 만났는데 인사조차 하지 않는 이쁜 아이를 보고 아이고 이뻐라 하고 머리 한번 쓰다듬어주면 또 떨려가야 되는 그런 재수없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갈수록 마음의 문은 점점점 닫혀가고 있다는 게 좀 현실적으로 좀 안타까운 점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100%도 부정할 수 없는 세상의 흐름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중요한 것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혼자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 나는 자연인이다. 거기는 혼자 살잖아요. 그러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뭔가 쓰면 그거 만들어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관계를 이루고 산단 말이에요.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일단 내 주변에 뭐가 많아야 된다? 내 주변에 뭐가 많아야 된다? 뭐가 많아야 된다고요? 내 편이 많아야 된다고 답이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는데 제가 서울 모 주부대학에 갔더니 한 여성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남편이 많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한 분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 있는 것도 버거워 죽겠구만. 그래 우리는 내 편을 많이 만들어야 어떻죠? 행복하게 즐겁게 살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내 편은 점점점 늘어난다 줄어든다? 줄어들어요. 자, 제일 가장 확실한 내 편은 누구였었다? 엄마, 아버지가 특히 엄마가 완벽한 내 편이었잖아. 죄를 짓고더라도 아이고 내 새끼 안아주는 게 엄마였잖아요. 근데 그 엄마 계시는 분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돌아가셨어요.
완벽한 내 편이 있다 없다? 아내가 완벽한 내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잘 사신 거예요? 아싸! 그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남편, 남의 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들어있긴 한데, 어찌됐건 우리는 꼭 가족이 아니어도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함께 내가 뭘 해봅시다라고 했을 때, 그래, 당신 말이 옳아라고, 당신 도와줄게라고 이렇게 서로 힘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볼 때마다 나만 보면은 막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우리 경상도 표준말로 호비판다 그러나요? 태클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상 짜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편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편이 되어줄게 라고 해주는 게 1번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할 때 상대편 편을 잘 들어주시나요? 마음에 맞는 사람은. 지금 마음에 안 들면 옳은 일을 해도 이씨 뒤로 살짝이 물러나 있고 이런 경향이 들어 있더라. 그래서 이럴 때 정말 우리가 객관적으로 좀 생각할 줄 알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자, 어쨌든 둘이 한번 짝 지어봐요. 어떻게 짝 짓든 간에 짝이 안 맞는데. 자, 어쨌든 둘이 짝 지어봐요. 경혜쌤 나오고 해요. 뭐 어쨌든 하여튼 둘이 알아서 가까운데 짝 지어봐요. 앞뒤로 하든 옆으로 하든 어쨌든 간에. 자, 사진 찍어야 돼요. 그러면 그 장희쌤 사진 찍고 올려보고 또 올려보고 앞뒤로 보고. 자, 좋아요. 자, 그래, 맞아. 아니, 남자, 여자 상관없어요, 그냥. 자, 우린 지금 여기 친구입니다. 그리고, 손 내미지 말고요. 손 좀 이따 내밀어요. 그럼 내미세요. 서로 이제 여기 이성, 서로 간에 한번 물어봐요. 네 손 잡아도 되나? 한번 물어보세요. 오케이, 했어요? 이제 나중에 이게 네가 왜 내 손 잡고 이러기 있기 없기? 없깁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한 20년 만에 만난 친구입니다. 몇 년 만에 만났다고요? 20년. 길거리에서 만났습니다. 20년 만에, 정말 20년 전에 친했어요. 그런데 사느라고 여차저차해서 못 만났어요. 자, 이제 길거리에서 우연히 부딪혔습니다. 만났습니다. 눈을 딱 뜨고 이제 반갑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도밖에 안 하나? 뭐 껴안고 이런 것도 안 하나? 자, 자리가 좀, 아이씨, 아깝다, 그쵸? 자, 좋아요. 자, 그래서, 그럴 때, 얼굴이 탁 기억나고 이러지면 이름이 기억 안 날 때도 있어. 뭐, 어쨌든 간에 넘어가고, 자, 반갑다, 친구야 하고 학수하시고, 자, 합니다. 반갑다, 친구야. 오랜만이다. 그리고 오랜만이다 하고 그 다음에 뭐 또 해야 될 말이 있어요. 자, 20년 지난 친구야 돼. 자, 따라해봐요, 친구야. 자, 따라해봐요, 친구야. 악수하고, 친구야. 니 왜 이리 이뻐졌노? 자, 여쭤보겠습니다. 뭐 안 늙었노, 멋있노 이렇게 상관없어요. 어쨌든 간에 같은 걸 이해하시고. 좋아요. 그러면 방금 상대방이 나한테 20년 전보다가 이뻐졌다 또는 안 늙었다 이 말은 사실입니까? 뻥입니까? 뻥. 의과학의 힘을 빌려서 그냥 단순 논리로 계산해 보면 20년 전보다 이뻐졌을 리가 없지 뭐. 립 서비스라고요? 좋아요. 그래요. 근데 어쨌든 상대방이 뻥을 치는데도 우리는 기분이 좋아요. 자, 그 다음 다시 이제 마주 쳐다보시고, 친구야, 반갑다. 니 왜 이리 폭삭 같노? 해보라고 빨리. 니 왜 이리 폭삭 같노? 지금은 제가 여기서 시키니까 웃고 하죠. 근데 만약에 진짜 20년 만에 만난 친구가 길거리 보자마자 나보고 니 왜 이리 폭삭 같노? 그러면 기분이 더럽다고요. 세탁기 좀 넣고 빱시다. 자, 그러면
니 조금 더 20년 전보다 늙었네 이 말은 사실이요 뻥이요? 사실일 확률이 높다. 그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했을 뿐인데 기분이가 나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뻥 좀 치고 삽시다. 뻥 좀 치고 삽시다. 그 뻔한 뻥인 거 알잖아요. 뻔한 뻥이지만 알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자, 우리가 어떤 모임에 가서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합니다. 그럴 때, 뭘 할 때. 자, 손을 마주 잡고 다시. 친구야. 친구야. 네 편 들어줄게. 네 말이 옳다. 네 팔뚝 굵다. 그 뒤에 뭐가 나와요? 네 똥 굵다 나와요? 아까는 뭐 옹기단지 보고 똥이라 그러더니 여긴 똥이 이렇게 잘 나와요? 자, 좋습니다. 빈말이라도 네 말이 옳다, 네 편 들어줄게 하면 기분이 좋죠. 그래서 내가 먼저 편들어 주는 거를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그 사람이 주장하는 바가, 하고자 하는 바가 산으로 가고 엉뚱한 데로 빠져서 잘못된 결정이 아니라면, 그리고 나한테 또 다른 대안이 없다면 편들어 주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런 편들어 주는 것이 굉장히 약하다. 경쟁 심리에 의해 가지고 내가 얘보다 잘나 보여야 되고, 그런데 지금 여기쯤 되는 나이가 되면 특별히 내가 누구보다 잘나 보여야 될 이유가 이제 많이 없어지죠. 젊을 때는 내가 이겨서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승진도 해야 되고 이런 거 있지만 지금 우리 사회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런 거 별로 없다. 설령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서로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더라도 어떤 일을 추진할 때는 뭐 하자고요? 자, 다시 악수하시고 친구야, 네 편 들어줄게. 네 말이 옳다. 네 팔뚝 굵다.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주면 지금도 그냥 강의하는 중에 그냥 이렇게 그냥 시켜도 네 편 들어줄게 그러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안티를 걸고 꼬치꼬치 따지고 이러면 기분이가 나빠요. 그럼 어떻게 진행하다 보면은 평상시 나한테 안티 거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가 입만 뛸라 그러면 가슴이 콩닥콩닥콩닥해. 맞아요? 근데 또 성격적으로 좀 대범한 사람들은 그런 게 별로 개의치 않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영향을 무지하게 많이 받아요. 강의는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 매끄럽게 잘 진행을 하죠. 안지기도 잘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회의 시간에 뭐 하라 그러면 저 혼자는 뭐 보글 떨리고 입이 쩍쩍 마르고 막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제 중간에 있냐 하면 딱 보면 항상 내가 파추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내 손 들어주는 사람이 많으면 그 한두 명 있는 것쯤 나중에는 숫자로 누를 수도 있잖아. 맞잖아요. 민주주의니까 숫자로 누를 수 있잖아.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좀 생각이 좀 들고 그렇긴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소통이란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먼저 하는 이유는 내가 편들어주는 이런 것들이 없으면 내 편 들어줄 일이 없죠. 인생은 뭐라고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지 혼자 일방통행으로 계속 베풀거나 또는 받거나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한테 많이 베풀었다 그러고 희생했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뭘 희생했나요? 지가 이 세상에 나오고 싶어 나왔나요? 응? 지가 나오고 싶어 나왔어요? 지가 내놔 놓고 그러면 책임은 져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커가면서 수많은 행복을 줬잖아요. 빵긋 웃으면서 엄마 아빠 하면서 자빠지면서 까르르 웃으면서 우리한테 수많은 행복을 줬는데 그 받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고생한 거 돈 들어간 것만 생각하고 희생했다라고 말해요. 저는 희생했다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주고받는 것이 내용이 달라서 그렇지 항상 주고받으면 있다 없다? 있다. 그 중에 서로 믿음이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럴 때 우리 엄마가 나를 믿어줘, 아빠가 믿어줘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사회관계 속에서도 저 사람이 나를 믿어준다는 거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뭐를 하자고요? 네 편 들어줄게. 그런데 다시 둘이 마주 보시고 인상을 팍팍 쓰면서 네 편 들어줄게 해보세요.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아프도록 막 인상 쓰고 꽉 찢고 막 그랬어요. 자, 우리가 딱 느낌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래서 항상 뭐가 중요하다고요? 활짝 웃는 얼굴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야들아, 그만하고 열로 봐라. 지정신이 아니다, 지금. 서로 마주보고 웃으라 그랬더니 완전히 갔어요. 그래요. 그럼 이 강의는 효과가 있는 걸로 저는. 그래요. 그러면 됐죠. 뭐. 자, 그런데 이런 거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분들보다는 남성분들이 그런 경향이 많은데, 남자들이 50, 60대 이상 되면 표정이 다 어떤 줄 아세요? 이래요. 기본 표정이. 보기 좋습니까? 강의도 제가 이런 분. 우리 세 분, 그걸 보고 웃는 연습 많이 합시다. 그래도 세 분들은 잘 웃으시는 편이에요. 입꼬리가 이렇게 많이 안 쳐지셨어요. 근데 남자들 보통 한 가봐요. 까뜩이나 주름져서 무너진 데다가 나중에, 진짜 뵈기 싫어요. 그 가까이 사람들이 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저는 어떻습니까? 올라간 상이죠? 원래부터 올라간 게 아니고 잘 훈련한 얼굴이에요. 훈련한 얼굴이라고요. 그 뒤에 뭐 그런 얘기 시간을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자, 어쨌든 우리는 내가 먼저 뭐를 좀 합시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근데 환한 얼굴로 이렇게 하는 거, 이게 기본적으로 좀 필요하다. 근데 이런 것들이 없이 말은 찰떡같이 하고 바른 말을 하는데 인상이 늘 굳어있고 삭막해보는 얼굴이라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대화 한번 해봅시다라고 요거 7분이라고 적어놨는데 그냥 짧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대화를 해보고 싶으냐면, 자, 그냥 조건 없이 아들이 많이 넘었어요. 얘를 데리고 살아야 되나 아니면 분가시켜야 되나? 자, 아까 둘이 했는 사람을 짝을 바꿔가지고, 자, 둘이 했는 다른 사람을 짝을 바꿔봐요. 앞뒤로 가고,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뭐 어쨌든. 자, 짝이 안 맞는 사람도 있네. 거기 있어요. 자, 가위바위보. 승부를 내봐요. 자, 이긴 사람 손 들어봐요. 자, 이 사람은 무조건 찬성입니다. 데리고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진 사람 손 들어봐요. 이게 없다. 무조건 쫓아내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하고 생각이 좀 다르다. 그러면 말을 하는 중간에도 그냥 막 자르고 얘기하세요. 푹푹 끊고. 자, 딱 2분간만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대화를 한번 나눠봐요. 상대방이 내 생각하고 다르면 무조건 자르고 막 합니다. 자, 시작. 자기 주장만 해야 돼. 자기 주장만. 자기 존재감과 상대방의 정체성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자기 그냥 사회에서 애한테는 위로가 될지 몰라도 그게 독립성이 떨어지면 사회에
좀 남다 왜 보내가? 근데 그 가서 뭘 배우면 큰 흑방만 지키는 자, 그만. 그만. 자, 제가 그냥 무조건 시켰는데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찬성 이유나 이런 것들 반대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동의가 되던가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 봤을 때. 안 되죠? 끝까지 계속? 그래요. 자, 그럴 때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얘가 연봉 2억이고, 설거지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자, 이런 조건이 달리면, 이제 반대가 일로 올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근데 이게 맨날 술 처먹고, 담배 피우고, 늦잠 자고, 직업도 한 달만 갔다가 그만하고 이러면, 이제, 어쨌든 간에 쫓아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많이 갈 수는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토론시키는 것은 이제 그런 구체적인 조건 없이 그냥 우리가 대화 중에 어떤 거를 좀 보고자 했냐면, 상대방이 이제 내가 하는데, 말을 막 하는데 내가 무시당했어요. 기분이 어떻죠? 그 사람 주장이 설령 옳다고 치더라도 내 생각이 무시당하면 그게 아니고 막 이렇게 막 말을 자르겠죠. 심하면 이 바보 아이가 이런 소리도 있죠. 이 덩치가 어떻게 마음 넘은 알을 끼고 사노?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혹시 갑자기 내가 내 새끼 내가 품고 살겠다는데 덩치가 됐어 그냥. 그게 그랬어요 정말? 자, 우리는 제 제시가 있었어요. 응. 저는 내 보내야 된다. 응. 아빠는 있어야 된다. 근데 제시를 하시더라고. 만약에 집을 내 보냈을 때 그 걔가 나가가지고 무조건 내가 나가가지고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아, 그래. 어쨌든, 이제, 그 병아리가 알 품듯이, 병아리 아니구나. 닭이 알 품듯이 품고 살아야 된다? 문제 그런 식으로 만약에 되면 이제 또 동의돼서 넘어갈 수 있겠죠. 자, 어쨌든 간에 제가 여기서 지금 해보고 싶었던 거는 내 생각이 다르면 그냥 뭐하라 그랬어요. 막 반박하고 해보자 그랬잖아요. 그럴 때 내 기분이 어땠는지, 그까지는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왜? 그것까지 얘기하면 이제 말을 하면서 자꾸 뭐 조심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냥 막 들이대고 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반박하고 자르고 하는 사람은, 조금 불편한 사람, 거리감 있는 사람한테 일어나요? 아주 내 주변 가까운 사람한테 일어나요? 따라합시다. 소중한 사람. 나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한테 우린 이래요. 약간 어려운 사람들한테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내 일생을, 내 평생을, 남은 여생을 함께할 사람들한테 이거를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행위들을 벽 쌓는 말이라고 저는 규정을 해야 돼요. 제가 규정한 말이에요. 그냥 벽 쌓는 말이라고. 지금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여기서 제가 강사가 시키니까 그냥 뭐 약간은 재미로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팍팍 자르면, 여기서는 제가 일부러 자르라 하니까 잘랐지만 그냥 토론하라 그러면 어떨까요? 자를까요? 못 자를까요? 자르지. 안 자르는 게 못 잘라요. 이런저런 거 계산하느라고. 근데 와이프가 얘기하면 어디 가서 그따위 걸 듣고 와가지고 확 무시하지. 응?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소중한 사람한테, 가까운 사람한테. 그럴수록 조심합시다. 이 말을 전제를 좀 깔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어떤 씨앗을 뿌릴 것인가. 보통 이제 어떤 강사들이 와가지고 막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자성연이 효과가 피고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이런 어려운 말 쓰기 싫어요.
신우리말 중에 정말 이 의미를 다 담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씨앗. 따라합시다. 말이 씨가 된다. 이거 전부 다 말이 씨가 된다는 뜻 아닌가요? 이런 얘기를 하고 설명하면 강사가 잘나 보이고, 말이 씨가 된다라고 말하면 저 사람 공부 별로 안 했구나 이렇게 평가하는 게 우리나라 문화예요. 너무나 아쉽게도. 강사는 쉬운 말을 써서 청중하고 호흡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강사가 잘나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우리가 영어도 해석이 되고 하겠지만, 약간 나이 많은 사람들 가서 거기가 100%가 다 영어를 다 잘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피그말리언 이펙트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좋아할까요? 그 설명할 땐 알아들었어요. 근데 돌아서고 나면 피가 왜 어쨌다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저는 쉬운 말을 많이 활용하고 싶은 강사이기도 합니다. 또한 여러분 누구 주변을 만날 때 조금 괜찮은 말을 써서 잘나 보이고 싶을 때가 있더라도 눈높이를 낮춰서 쉬운 말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는 살짝 두면 강사가 저거 정도는 공부를 했구나라는 자랑 정도는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게 무슨 뜻인지는 굳이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라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린 어떤 씨앗을 뿌릴 것인가.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뜨득뜨득 타는 말이 아니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벼락부자가 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힌트를 준다면 여러분이 벼락부자가 단박에 그냥 하루아침에 하룻밤 자고 나니까 100억 부자가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로또. 100억이 당첨되려나요? 혼자 되면 그럴 확률은 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매주 로또를 사셔가지고 안 사요. 사지도 안 하면서. 자, 오늘 이 강의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 여기 가까운 은행에 가셔가지고 100억 빚을 냅니다. 뭐를 해가지고? 말을 잘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문 열자마자 지점장한테 찾아가가지고 말을 잘해가지고 그 빚을 갚아요. 그럼 돈은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내 통장에 들어있어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 어떤 말을 하는가.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토론 아닌 토론을 대화를 해보면서 뭐가 있었어요? 이제 자르고 무시하고 반박하고 이런 거에서 반박도 하는 요령이 있단 말입니다. 반박하는 요령은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요. 그래서 소통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쨌든 간에 눈빛만 봐도 그냥 그 사람의 몸짓만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그러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뭐라고요? 언어. 말이 있잖아요. 그 말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자, 내가 말을 못한다면 말 대신에 표현할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근데 우리는 대다수 무엇을 통해서 한다고? 언어, 말을 통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말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두 개만 더 보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거를 참 잘하고 살았어요. 그런가요? 잘 하시고 살았어요. 잘 하시고 살았기 때문에 요 나이까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손을 이렇게 해봐요. 자, 파전을 한번 꿔보겠습니다. 엎었다, 디비있다. 인간사는 엎었다, 디비있다를 누가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처세술 아닌가요? 근데 아주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들로 잘하면 너무너무 좋겠다. 근데 성격적으로 안 되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온 이유들을 제가 다른 방법을 한번 증명을 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를 잘 들으시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면을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손을 들어보세요. 저처럼. 자, 돌아봐야 한번. 전부 다 어떻게 들었나.
다시 말할게요. 제가 보여드리는 면을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손을 들어보세요. 아, 예. 말귀를 못 알아먹어야. 분명히 그랬잖아요, 제가. 근데 끝에 뒤에 한마디가 헷갔어요. 저처럼이란 말이에요. 제가 보여드리는 면을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손을 들어보세요. 저처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타고는 전부 다 이렇게 싹 했어요. 앞에 거울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거울 효과입니까? 이게 보이잖아요. 오케이, 좋아요. 상했다. 자, 여러분 지극히 보통 일반적 평균층의 사람들입니다. 저도 똑같아요. 근데 어디 가면 이렇게 올리는 줄 아세요? 아주 어린애들.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 또 나이가 들어도 자폐가 있는 아이들의 상당수가 이렇게 됩니다. 아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였고, 우리는 일반적 사회생활을 잘 한다. 관점. 그냥 아주 협소하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관점이란 뭐죠? 바라보는 점, 바라보는 지점. 오케이? 자, 용범이는 뭘 봤어요? 손등을 봤죠. 제 관점은 손등. 여러분 관점은 손바닥. 그런데 여러분은 조금 전에 손털을 할 때 여러분 관점으로 손을 들었어요? 용범이 관점으로 들었어요? 용범이 관점을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그래서 따라합시다. 손 올리고 따라합시다. 엎었다 디비있다. 상황에 따라서 이거를 너무너무 잘해요. 그게 본능적으로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아주 어린 아이들 사회생활이 잘 되나요, 안 되나요? 아주 어린 아이들 안 되죠? 고집 피우고 막 하다가 부딪히면서 부대끼면서 뭐 하죠? 그런 것을 배워가서 때에 따라서는 아빠한테 붙었다가 때에 따라서는 엄마한테 붙었다가 형한테 붙었다 누나한테 붙었다가 누구 편 먹을래? 엄마? 했다가 엄마가 화가 나서 뭐라고? 할매? 등등. 잡혀 있는 아이들은 누구 중심으로 생각해요? 모든 거를? 자기 중심으로. 대체적으로. 100% 그렇단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잡혀 있는 아이들이,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잘 한다 못한다? 잘 못해. 뭐를 잘 못해서? 이제 표현이 좀 거칠었지만 엎었다 디비있다. 상황에 맞게 누구 입장? 상대방 입장이 되는 것들을 잘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걸 잘해왔다 못해왔다? 한번 생각해봐요. 잘해? 맞지요? 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했나요? 속 뒤집어질 때 많았어요. 뒤집어질 때 많아도 그냥 가서 같이 하고 하다 보니까 또 뭐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뭐 그때 처음에 할 땐 이해가 안 됐는데 그렇지 않았나요?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영어로 말하면 이거 영어 뭐라고 읽어요? 시작! 이렇게 있습니다. 다 같은 말이죠. 그렇죠? 영어로 단어로 말하면 공감이라고 말하는데 노인대학 가서 물었더니 할머니들한테 물었어요. 공감이랑 비슷한 말이 뭐가 있냐 물었어요. 할머니들이 뭐라고 말했을까? 영감이라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영. 그래요. 우리가 이 공감을 잘하면 그런데 남한테 맞춰주자 이런 뜻은 아니에요. 무조건 맞춰주자 그런 뜻은 아니에요. 상대편 마음을 잘 이해를 하면 서로 소통이 잘 될 텐데 자, 안 될 때가 있어요. 자, 가슴을 뻥뻥 때려 보겠습니다. 아이고 답답해 해봐요.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사슴이 뭐 이럴 때가 있죠. 이럴 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저 사람 속을 내가 몰라가지고 답답한 경우도 있고 또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안 알아줄 때 답답할 때가 있어요. 자, A와 B라고 말했을 때 어떤 경우가 더 답답합니까? A입니까? B입니까?
대답 안 하기로 작정했습니까?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적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그게 몰라주면 뭐가 올라오죠? 막 화가 치밀어 올라요. 그쵸? 화가 치밀어 오르면 입장 바꾸기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진짜 안 됩니다. 화가 났다는 것은 이성적 생각을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엄마들인 경우 그렇습니다. 뭐 집에 와가지고 애한테 이제 뭘 하다 보니까 내가 밖에서 기분 나쁜 일인데 애가 집에 오니까 어제도 어지를 놓고 사는데 어제는 와가지고 엄마가 어떻게 했냐면 아이고 야들아 이거 좀 정리 좀 해놓고 해라고 엄마가 주섬주섬해서 정리도 해주고 했어요. 오늘은 엄마가 집에서 오다가 빼딱부수인 자빠지고 누구한테 약간의 사기도 당하고 화가 이만큼 나고 있는데 집에 와보니까 어제하고 애들이 똑같이 어지를 놓고 있어. 어떻게 하죠? 자, 애들 입장에서 3살, 4살 배기라고 칩시다. 애 입장에서는 이거 어제 엄마가 진짜 엄마인겨 오늘 엄마가 진짜 엄마인겨 헷갈리지 않을까요? 똑같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화를 냈어요. 그래 놓고 난 다음에 내가 설거지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저게 찔찔찔찔거리고 있어. 그때 엄마 마음이 어떨까요? 아프지? 따라합시다. 내가 왜 그랬지? 그런 마음이 들지. 왜? 그 순간에 뭐가 안 됐다고? 이런 것들이 안 됐고 어제 나와 오늘 나조차 달라졌어요. 뭐가 나니까? 화가 나니까. 그래서 화가 나면 소나기도 피해가라고. 화가 난 사람 옆에는 뽐뿌질하면 된다 안 된다? 피하는 게 상책이다. 소나기는 화 나도 피해야 된다고요? 나 요즘 같은 소나기 한번 가서 맞고 싶은데. 맞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화가 나면 이런 감정 통제가 잘 안 되는, 이거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충분히 화 안 낼 상황인데, 그런 아이들한테. 그쵸? 대부분 화가 나면 어떻습니까? 걷잡을 수 없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났을 때도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대화하면서 상대방의 감정을 살살 끌어서 화를 돋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하고는 그렇게 교류를 많이 하고 싶지는 않아지죠.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 많이 드리는 거는 이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공감하는 이런 것들이 잘 돼야 충분히 대화를 잘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오늘 챕터 1 들어갈 차례입니다.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